고급 레스토랑의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지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강민준이 건넨 서류 봉투가 그녀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죠. 이혼 서류야. 서명만 하면 돼.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원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5년 차, 출산 후 늘어난 체중 때문에 매일 듣던 잔소리가 이제 이혼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당신이 살을 빼려고 노력이라도 했어? 나도 참다 이러는 거야. 민주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었어요. 회사 신입사원 연이랑 만나고 있어. 젊고 예쁘거든.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륜을 숨기지도 않는 남편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죠. 식당 밖으로 나온 지원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 김순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짐은 저기 다 싸뒀으니까 가져가. 우리 민준이가 불쌍해서 어떡해. 순자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거실 한쪽에는 지원의 짐이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5년간 참아온 모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박스를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이동혁은 민준 측 변호사였어요. 위자료는 없고요. 재산 분할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죠. 원룸으로 이사한 그날 밤 지원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는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하고 지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어.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지원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 업무를 이어갔죠. 하루 4시간 수면으로 버티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틈틈이 도서관에 가서 MBA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결혼 전 패션 회사에서 MD로 일했던 경험이 떠올랐죠. 지원은 노트에 시장 조사 내용을 빼곡히 적어 나갔어요. 6개월이 지나자 통장에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미국으로 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원은 미국행 편도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유일한 친구 최수진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지원아, 꼭 성공해서 돌아와.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죠. 실리콘밸리에 도착한 지원은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어요. 낡은 방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원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밤에는 코딩 부트캠프를 다니며 기술을 배웠어요. 그녀는 AI 기반 가상 피팅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3개월 후 지역 스타트업 경진대회에 참가했죠. 지원의 아이디어는 3등을 차지했어요.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한재호입니다. 명함 받으시겠어요?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죠. 그날 밤 지원은 명함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한재우와의 첫 미팅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는 지원의 비즈니스 모델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50만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에 가능성이 보여요. 지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재우를 바라봤죠. 한 달 후 FITTCH 솔루션즈라는 법인이 설립됐어요. 지원은 인도 출신 개발자 라제시를 먼저 영입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출신 디자이너 메이린이 팀에 합류했죠. 세 사람은 작은 사무실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6개월간 주말도 없이 프로토타입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AI 기반 체형 분석 앱이 완성됐죠. 베타 테스터 100명을 모집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만족도 조사 결과 9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제우의 추천으로 유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선정됐죠. 축하합니다. 당신 회사는 이번 기수 최고의 스타트업이에요. 프로그램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3개월간의 집중 육성 기간 동안 지원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미국의 중견 의류 브랜드와 성사됐죠. 이어서 유럽과 아시아 브랜드까지 3곳과 파일럿 계약을 체결했어요. 시리즈 A 투자 유치 발표회에서 지원은 당당히 발표했습니다. 투자금 $800만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직원 수는 30명으로 늘어났고 샌프란시스코에 정식 오피스를 열었어요. 2년 차가 되던 해 회사 매출은 $10,000,00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지원의 사진이 실렸죠. 실리콘밸리에 떠오르는 한국인 CEO. 지원은 기사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시아 시장 진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지원은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어요. 3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강남역 한복판에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 3개층을 임대했습니다. 한국법인 설립 기념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재계 인사 300여 명에게 초대장이 발송됐습니다. 파티 당일 지원은 맞춤 제작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죠. 완벽하게 변신한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저분이 FITTCH 대표라고? 정말 대단하네. 30대 중반에 저런 회사를 만들다니. 파티장 곳곳에서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협력업체 영업사원 자격으로 파티에 참석한 것이었죠. 민준은 전철을 알아보고 얼어붙었어요. 지원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FITTCH의 박지원입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손을 내밀었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어요. 저는 대한건설 강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은 채 다른 손님들에게로 향했죠. 그날 밤 뉴스와 SNS는 지원의 성공 스토리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 김순자는 TV 화면 속 며느리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지원이라고?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원은 전략팀에 한국건설업계 분석을 지시했어요. 일주일 후 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대한건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부실 공사와 회계 부정 내역이 담겨 있었죠. 주요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거부한 상태였어요. 지원은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CFO에게 인수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2주 후 CFO 권영수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시장가의 30%면 인수 가능합니다. 좋은 기회예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을 내렸죠. 비공개 인수 제안서가 대한건설 이사회에 전달됐어요. 대표이사 정태영은 급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해요. 이사들은 한숨을 내쉬며 동의했죠. 강민주는 회의실 밖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인수 주체가 박지원이라고? 그는 벽에 기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아들을 통해 지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죠. 하지만 비서 송미래가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은 개인적인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수계약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지원은 서류에 서명하며 대한건설의 최대 주주가 됐죠.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강민준을 포함한 임원 30%가 해고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은 지원의 사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지원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인사 원칙을 따를 뿐입니다. 강민준은 퇴직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죠. 집으로 돌아온 민준을 재혼 아내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혼하자. 난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연희는 이미 짐을 싸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몰래 빼돌린 돈으로 집을 나갔죠.
민주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한편 김순자는 지원의 회사 건물 앞에서 매일 기다렸습니다. 지원아, 제발 한 번만 나 좀 봐줘. 하지만 경비원이 그녀를 제지했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지원은 사무실에서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일지 않았습니다. 한재우가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죠. 지원 씨, 복수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이 회사를 살려서 직원들을 지키고 싶어요. 지원은 대한건설 정상화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실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했죠. 6개월 후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어요. 업계 1위 기업가의 전략적 제휴도 성사됐습니다. 어느 날 지원은 거리에서 강민준을 우연히 마주쳤죠. 그는 작은 부동산 중개소 앞에 서 있었어요. 민준은 초라한 양복을 입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를 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FITTCH는 나스닥 상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를 돌파했죠. 지원은 투자 설명회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했어요. 우리는 패션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글로벌 패션 위크에서 시상식이 열렸어요. 지원은 올해의 혁신 기업가 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죠. 과거의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재우가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지원 씨,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지만요. 지원은 부담스럽지 않은 미소로 답했죠. 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친구 최수진이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지원아, 나도 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수진은 마케팅 이사로 합류했죠.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순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아들 강민준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죠. 지원은 익명으로 병원비를 지원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만날 필요는 없어요. 지원은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죠.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한재우와 최수진, 그리고 핵심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지원은 와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지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FITTCH는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 100에 이름을 올렸어요. 본사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본부는 서울, 유럽 지사는 런던에 자리 잡았죠. 전 세계 직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지원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강연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500여 명의 청중이 자리를 채웠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청중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이어졌죠. 한재우 대표와의 약혼 소식이 사실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네, 사실입니다. 저희는 최고의 파트너예요. 지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한건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업계 3위로 성장했죠. 구조조정 이후 살아남은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어요. 강민주는 여전히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철을 찾지 않았죠. 지원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위민스 스타트업 재단이라는 이름의 창업 지원 기관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죠. 첫 해에만 100명의 여성 창업가를 지원했어요. 최고의 복수는 성공하는 겁니다. 지원은 재단 개소식에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홀로 섰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어. 지원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어요.